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 진행했었던 행정의 가치, 두 번째, 수단적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해요. 일요일 아침부터 영상이 막 올라가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행정학 7, 8월 좀 기본서 빡세게 잡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자, 행정의 수단적 가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법성부터 시작이긴 한데요. 합법성은 근대 입법국가 시기에 강조되던 가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어서요. 빈칸으로 따로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합법성 한번 읽어보면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우리가 14번 선지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14번 선지는 바로 여기 능률성에 대한 내용부터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능률성 아시겠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라고 설명을 했죠. 투입 대비 산출의 비용으로 우리 빈칸은 여기였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가치, 능률성에 제가 빈칸을 썼어요. 이 문장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들 여러분 잘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지금 능률성. 그래서 능률성은 아시겠지만 고전기 행정학 시기에 강조가 되었던 가치입니다. 그래서 능률성에 대한 내용 했고요. 보통 지금 표현하는 이 능률성이 바로 기계적 능률성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선지 14번. 그 다음 15번은 사회적 능률성, 인간관계론에서 강조가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능률성 여기다가 빈칸을 좀 만들어 봤어요. 사회적 능률성이란 기계적 능률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죠. 같은 능률성의 개념이긴 하지만 인간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능률성,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네요. 인간적 가치지향적인 능률성, 인간관계론 등의 신고전 조직 이론에서 강조가 되었었던 능률성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 가지고 15번 선지를 구성해 봤어요. 자, 그래서 능률성 두 개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비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론과도 나중에 연결을 해서 같이 봐주셔야 정확하게 내용들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는 건 바로 이 사회적 능률성에서 파생된 가치입니다. 통치 기능설 시기에 강조되었던 가치. 그래서 우리가 민주성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요. 민주성은 제가 어디 가지고 여기를 연결을 시켰냐면 대외적 민주성과 대내적 민주성. 국민이 원하는 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 이걸 대내적 민주성, 아니 대외적 민주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 행정 내부의 관리를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것, 요게 제가 잘 표시할게요. 요걸 우리가 대내적 민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16번 전체의 선지를 이렇게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민주성이란 통치기능설 시기의 가치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시가 되는 게 바로 사이먼이 주장했던 합리성. 물론 합리성 주장했던 사람은 사이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학자가 사이먼이어서 사이먼 내용들을 중심으로 봤고요. 사이먼은 절차적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적 합리성이 진짜 필요한데 실제 이게 힘들다. 그래서 사이먼은 인간이 완전한 합리성을 갖는 완전한 합리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지 못하는 행정인이기 때문에 그죠? 행정인이기 때문에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하게 되는 합리성이 바로 절차적 합리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절차적 합리성에 제가 빈칸을 쳤고요. 내용적 합리성도 너무 중요하고 절차적 합리성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같이 정리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18번 선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이먼 말고 밑에 있는 디징의 합리성도 문제에 기출된 적이 있지만 워낙 사이먼 합리성 중요하니까 요거 중심으로 봐주시고요. 이 사이먼의 합리성은 늘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야 하는 건 바로 효과성입니다. 효과성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효과성은 좀 이렇게 갈게요. 여기 효과성은 우리가 보통 통치기능설이라고 죄송해요. 발전행정론이라고 얘기하죠.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됐었던 가치고요.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여기에다 만들어봤어요. 목표 달성이라고. 산출 대비 목표. 그래서 능률성과는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19번 선지로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요. 사실 이 효과성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게
우리 기출이 됐었던 내용이죠. 효과성 관련된 모형 하면서 퀸과 로보그의 모형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 퀸과 로보그의 모형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전체를 기출 문제를 정리하시려면 다 외우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요거는 나중에 조직문화 보실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빈칸은요. 경쟁 가치 모형 여기에 빈칸을 한번 쳐봤습니다. 바로 요거요. 경쟁 가치 모형.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가 외부적인 조직 과업이냐, 내부적인 조직 내의 구성원 간의 관계냐,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기준. 또한 조직이 통제 중심적인 조직이냐, 유연성 중심의 조직이냐. 그래서 제가 문장으로 쓴 건 요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조직 목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제시해서 효과적인 조직 문화를 제시했던. 그래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설명이 됐던 건 바로 퀸과 로보그의 경쟁 가치 모형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 가지고요. 현재 20번 현지를 구성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쟁가치 접근법, 효과성까지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현대적인 가치의 바로 가외성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가외성의 가장 핵심은 바로 여기죠. 가외성은 행정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의 안정성, 신뢰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게 핵심이지. 기능과 구조를 중복시키는 것. 이걸 우리가 가외성, 그래서 가외적인 기구를 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중복성까지 빈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선지를 가지고요. 저희 21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고요. 22번 가외성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써봤어요. 중첩성이나 반복성이나 동등 잠재력이 워낙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바로 중첩성 내용입니다. 하나의 기능을 협력적인 관점에서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걸 우리가 중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복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개의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서 반복하게끔 만드는 것. 예비적인 기관을 따로 만들어내는 동등 잠재력까지 중첩, 반복, 동등 잠재력 세 가지가 가외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요거 세 개 다 보고 싶었는데요. 선지로는 22번만 구성을 했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그 외의 가치에 대한 내용들도 한 번씩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위의 가치로 제가 정리했던 내용이 일단 첫 번째, 네, 지금 우리 투명성에 대한 얘기했어요. 투명성. 그래서 행정 활동이 정부 외부로 드러나는 가시성과 그리고 정부 외부에서 공개되는 것, 공개성. 그래서 가시성과 공개성 두 가지가 투명성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렇게 빈칸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행정 관료들 우리가 책임성에 대한 얘기. 사실 책임성은요, 6장 가서 더 자세하게 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간단하게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정 관료가 행동해야 하는 의무. 이걸 우리가 책임성이라는 가치로 설명을 하죠. 여기가 24번 선지의 내용이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25번은 바로 여기. 행정 가치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합니다. 대립되는 관계, 그 다음 보완되는 관계. 대립되는 관계는 보통 상충성이라고 하고요. 서로가 협력적이거나 보완적인 가치의 관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뭐 가치의 성격과 관계에 대한 것도 뭐 좀 중시되지만 사실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건 보통 여기 요거 딱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요. 상충관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상충될 수 있는 게 제가 요 가외성과 능률성, 여기가 상반되는 가치라고 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빈칸 채운 건 가외성이 뭐와 상충되느냐. 그래서 여기 능률성, 여기 가지고 빈칸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25번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행정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상충관계, 조환관계 여기는 이 가외성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으로 능률성과 민주성이 좀 더 상충되고 조화관계, 능률성 관련된 가치들끼리 그리고 민주성 관련된 가치들끼리는 서로 간에 부합하는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우리 이제 월요일 수업부터 행정학 이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77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꽤 양이 많습니다. 기본서 매일 처음 시작이 물론 앞에 여러 가지 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나 뭐 수강평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2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70페이지, 74페이지까지, 77페이지까지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꽤 많은 내용들 들어갔거든요. 흐름이 너무 중요하니까 흐름 꼭 익혀주시고 그 다음 문제도 풀어주세요. 내일 아침은 문제풀이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요일 오늘 9시에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고요. 문제가 올라
올라갈 거고요. 그 문제 올라가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내일 아침에 풀 거니까 한번 쭉 보시고 질문 있는 문제들은 또 개별적으로 따로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